오늘도 마찬가지로 양봉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교육받고 하셔서 나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거 질문 먼저 받을게요. 네. 질문 먼저 받을게요. 선생님 그 계산군의 네. 그 어떻게 보면 최적이라고 해야 되나? 최적의 그 소비 매수가 어떻게 될까 싶어요. 최적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육매로 계산군을 꾸미는 게 좋은 건지 이제 아니면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틀리는 얘기인데 네. 시기라는 거는 우리가 꿀이 나오는 수밀 시기 때 네. 비수밀 시기 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은 먼저 계상의 자격군은 최소한 15매벌이 돼야 돼요. 예. 15매벌 기준인데 물론 규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10매라는 이 공간에 벌들의 습성은 자기 공간이 다 채워지면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분봉이란 말이야. 그죠? 네. 분봉이 난다는 거는 결국 봉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야. 왜? 얘들이 기존에 살아나던 왕이 공간이 없어갖고 이제 분봉 나갈 준비하면 왕대를 달잖아요. 그죠? 왕대를 달게 되면 결국 산란을 줄인다는 얘기거든. 왜? 날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빨이 알을 낳기 때문에 몸이 불어서 날 수가 없잖아. 근데 일단 공간이 접어서 분봉년이 일어나게 되면 날러가야 되니까 몸을 줄인다는 얘기야. 그럼 봉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산란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리한 건데 신매라는 공간에 항시 제가 얘기합니다. 일단은 보통 우리가 신매 보통을 쓰니까 항시 공간을 주고 키워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양봉은 늘 공간을 몇 프로의 공간을 남겨야 되느냐 그거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20% 이상의 공간은 남겨주는 게 좋다. 좀 전에 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간을 줘야 얘들이 지들이 주어진 공간이 아직 있구나 인식을 하게 돼서 분봉률이 안 난다는 얘기죠. 물론 100% 안 날 수는 없어. 왜? 100%라는 거는 우리가 분봉열 시기 때에는 공간이 차든 안 차든 분봉열은 날 수가 있어요. 분봉열이 난다는 건 새로운 살림책에서 왕대를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항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 심해볼통 한 단으로 봤을 때 보통 장수로는 저는 7장 이상 넣지 마라. 많이 넣어야 8장. 왜냐면 이게 심해볼통인데 8장 넣으면 공간이 없어요. 요거 남어. 더군다나 뭐 목사일 때는 또 빼야 돼 당연히 꿀들 때는. 네. 격리판을 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초광이나 딱 붙잖아요. 요 네. 간격이. 이게 우리가 일반 벌을 키우다 보면 이 그 소비가 여기에 밀랍 끼고 뭐뭐 아무래도 이 간격이 지금 이 간격이 안 된다고. 네. 그러다 보면 8매면은 공간이 없어요. 다 만상이야. 그래서 7매 이상 안 넣고 키우는 게 좋고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꿀 딸 때에는 특히 아카시아를 목적으로 꿀을 딸 때에는 다 채워도 관계없어. 왜? 이미 내가 뭐 어떤 조치를 그때는 계속 일주일이든 10일 안쪽으로 내검을 물론 1년 내내 해야 되지만 그때는 더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이제 꼭 그건 왕 갖고 딸 때 문제고 또 새로운 다른 방법이 있잖아. 꿀 따는 방법이 왕을 분봉시키고 경품 없이 따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계가 없어요. 꽉 채워도 뭐 9차거든 9장 채워도 관계없고 그죠? 벌 양에 따라서 맞추면 되니까 뭐 잠깐이니까 아카시하고 철 해봤자 뭐 10일밖에 더 돼요.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봉을 하면서는 10일에 한 번씩 내검을 하는데 한 매당, 한 통당 7매 이상 두지 않는 게 좋다. 공간을 주고 키워라. 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제 여름이 왔죠. 네. 지금 뭐 아침은 춥지만 일단 여름이야. 계절적으로는 여름이야. 그죠? 그러면 여름에는 이제 분봉을 좀 새로 띄면 지금 이런 식으로 수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찍거든요. 네. 3매 이렇게 키우잖아. 그죠? 이렇게 뭐 신앙대에서 이렇게 나가잖아. 네. 그러면 한 4매 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5매벌 정도가 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10매벌통에 50%의 벌만 차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보온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금 분봉 들 때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아침에는 낮잖아요. 네. 육아 온도가 35도란 말이야. 육아 온도가 35도야. 사람은 30도만 되면 더워서 우통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러나 벌들은 새끼를 키우려면 35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름이라 할지라도 분봉을 뿌렸는데 이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너무 공간이 넓잖아. 네. 춥잖아. 그러니까 보온판을 대주는 거란 말이야. 얼마큼? 여름에는 이렇게 한 소비 한 2장 정도만큼 띄워서 이렇게 공간을 줄여주는 거죠. 네. 그게 공간의 개념을 잘 인식하셔야 돼. 그래서 5매벌이 찼다 하면 주어진 공간의 50%잖아. 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때는. 그리고 대신에 5매벌 차면은 관리를 중앙 관리로 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왜 그럴까요? 환기 차원이죠. 환기 차원. 아, 한쪽으로 미는 것보다 이 중앙으로 몰아서 이게 하나. 그러면 소문의 방향 상관없고요. 네. 네. 소문은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네. 그대로 어차피 뭐 소문을 소비를 왼쪽부터 놓으시는 분이 있고 네. 오른쪽부터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른쪽부터 놓으니까 관계없이 그대로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더울 때는 굉장히 덥잖아요. 벌통이 보통 40도 넘게 올라가요. 네. 벌들이 여름에는 막 그냥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그죠? 그러면 더군다나 또 이 저기압이 들어와서 그럴 때는 더 심합니다. 비 오는 날 특히 스키가 많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여름 관리는 5매가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죠? 환기 문제, 환기 문제. 보온 덮개도 다 철거하고. 이제 보온덮개 개념은요, 이제 공기라는 거는 사실은 얘들이 스스로 다 소문을 조절하는 거거든. 습도가 많으면 온도 올려서 습도를 죽이고, 온도가 낮으면 열을 내서 온도를 높이고, 지들 스스로 발열을 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소문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위에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죠? 만약에 위에가 관계가 있다, 얘들이 발열을 못하고 스스로 온도 제어를 못하는 애들이라면, 그러면 뭐 추우면은 히터 틀어줘야 되고 더우면은 이걸 널어줘야겠죠.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온덮개를 올려놓는 개념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볼통도 물론 이제 뚜껑에 보면은 이렇게 환기구멍이 있죠. 네. 그리고 환기구멍이 있다고. 외국에는 이 환기구멍이라는 자체가 없어 볼통. 외국에는. 근데 이제 옛날에 나무 볼통으로 많이 했을 때는 이 나무라는 거는 열을 전달하는 말, 찬기를 전달하고 열기를 전달하는 물질 나무거든요. 여름에 땡볕에 놓으면 나무가 열받아서 안에까지 다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 스토브 자체가 단열재지만 위에 보온덮개 해주는 개념은 여기가 뚫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35도, 30도 이상 올라갈 때는 이 안에는 만약에 얘들이 환기를 안 시킨다라고 하면은 막 40도, 50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끼 보호를 못 하잖아. 근데 보온덮개 개념은 뭐냐면 복사열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위에서 뜨거운 공기가 내쳤을 때 우리가 개포 한 장하고 보온덮개를 올렸을 때 하고 위에서 빛이 내렸을 때 그 열이라는 거는 전달을 보온덮개를 했을 땐 더 덜 받겠죠. 얇은 거 한 장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복사열을 차단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열을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뚜껑이 한여름에도 보온덮개를 해놓는 게 하셔도 관계없고 안 하셔도 관계없고. 하물며 옛날에는 그 비닐개포 있죠. 나무 볼통 할 때는 비닐개포를 1년 내내 월동 날 때 한겨울만 빼고는 다 해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습도. 여름엔 애들이 많이 덥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습도가 없으면은 애들이 물을 기르다가 또 습도를 조정을 하거든. 그래서 습도 유지 차원에서도 1년 내내 해줬어요. 벌이 더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티로 볼통을 10년이 넘었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나무 볼통들은 보면은 미세하게 이렇게 금이 가서 환기구멍이 있어. 뚜껑도 그렇고 옆에도 보면 통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구멍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없잖아요. 완전히 말 그대로. 그 대신 이거는 차가운 기 전달 안 하고 열 전달 안 한단 말이야. 이 자체가 보온재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지금은 하여튼 그 보온덮개를 해도 관계없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해도 오매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가을까지 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제 벌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양쪽으로 하나씩 소비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증소를. 그죠? 그래봤자 여기 2장밖에 더 들어가요. 7장이니까. 7장씩. 그래서 한 칸에 넣으시면 벌통 하나에 7매 이상 넣지 않는 게 좋다. 물론 꿀 뜰 때 말고는. 전략에 따라서 꿀 뜰 때는 뭐 8매, 9매까지 박아서 꿀을 받아도 돼요.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좋고, 소문조절법은 늘 뭐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아셨죠? 소문조절법은 벌량에 맞춰서 해주는 거.
오매버리면 여름에는 거의 다 열어놔야 돼. 그게 나아요. 얘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발효를 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다 열어놓는 게 나잖아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얘들이 그 정도 여름에는 반기 온도 여튼간에 이제 15도가 이상이 되잖아. 얘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오매벌만 그 주어진 공간에 반 50%만 벌이 차면 어떠한 행위를 해도 관계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해 주시죠. 4월 달부터 화분떡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근데 요새 보니까 화분떡을 안 먹더라고, 잘. 안 줘도 되는 건지. 자, 일단 화분떡을 먹는 조건은 새끼가 많아야 돼요. 자, 얘들이 벌이 보면은 어떤 통은 화분이 많이 들어가, 자연 화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통은 안 들어가. 그것만 봐도 알아요. 아, 저놈은 화분떡 많이, 자, 화분을 많이 달고 들어간 놈은 산란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산란이 만약에 화분이 별로 안 들어가, 그러면 내가 뭐 해보세요. 산란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자연 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마 벌떡 보시면 화분 많이 쟁여놨을 거예요. 네. 많이 쟁여놨어요. 요거는 언제 뭐 금세 먹어요. 뭐. 요거는 이제 얘들이 계속 먹어가면서 채우면서 하지만 이제 특히 장마철 비가 며칠간 오거나 이러면 그때 그 잠깐 먹어버려. 어떤 친구 저기 저 정선의 그 젊은 친구 요즘에 나한테 전화도 자주 그러는데 먼저 교육 한번 왔었어요. 저기 뭐 화분이 많이 들어가 화분장을 빼갖고 보관을 한다는 거야. 그다가 소비 이 공소비를 나보고 팔 게 없냐 이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그럴 필요 없다. 그거 그대로 놔둬라. 이게 많으니까 빼놨다 저장했다 나중에 없을 때 주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대로 놔둬라 했는데 금세 먹어요. 비 오는 한 며칠 비 오면 금세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화분떡은 자연 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먹긴 덜 먹죠. 자연 화분이 안 들어올 때보다는 들어오니까 덜 먹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어 봐서도 산란이 하여튼 화분을 많이 먹는 데는 건 산란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 실험을 해보셔봐. 그러니까 화분떡이 있어도 화분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계속. 네, 자연 화분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제 아까 조금 아까 얘기가 뭐냐면 새끼가 많이 얘가 산란 상태가 좋아야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분봉군들 한 장, 두 장 정도 처음에 분봉 꾸며가지고 딱 벌써 한 7일 지나서 화분 들어가잖아요. 이제 7일 지나면 애들이 이제 문지기 버릇이 역분까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화분 들어가면 그것만 봐도 아, 이 여왕이 산란군 교미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는 거야. 화분이 들어가는 딱 분봉군 보죠? 그럼 한 7, 8 지났는데 이렇게 화분 달고 들어간다. 거의 99% 성공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애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봉을 오래 보면 밖에 벌들 이런 형태 뭐 이런 어떤 그 먹이 화분 들어가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안의 상태를 거의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화분떡은 남으면 주고 일부러는 주고 없어요. 단지 우리가 봄철에 일찍 이제 4월부터 분봉을 뛰게 되면은 처음엔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한 반 개는 처음엔 반 개 줄 필요도 없어요. 많아요. 1kg짜리 한 4등분해서 한 4분의 1 정도만 한 번만 올려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지요. 왜? 처음에 분봉 꾸면 애들이 역봉이 많지가 않잖아. 여기 있는 벌들이 다 물러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4분의 1을 한번 찔러주면 좋죠. 그러나 안 줘도 관계없어요. 다 애들이 가을까지 하고 지내는 거 필요하면요. 새끼만 치면 애들이 화분 다 물고 옵니다. 어디서 물고 오는 화분 다 갖고 와요. 알도 잘 났는데 그래서 안 줘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 먹질 않으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래서 워낙은 이제 원래 원칙은 여튼간에 화분떡도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벚꽃 필 때까지만 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꽃들이 많이 피기 때문에 자연 화분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남으면 줘도 남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분봉군 할 때 그때 그것만 줘도 그거 한 번만 주시면 돼.